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앞에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이 다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거 없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다른 분들 제가 원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제목은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고 오늘 말씀드릴 분야는 자연재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전공은 건축입니다만은 제가 해오던 일이 이제 원래 기계를 하다가 건축을 하고 실제로 하는 일은 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라는 걸 몸소 체험하려고 노력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관련 있는 곳에서 계속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 중에 폭염이라는 거에 이제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참 제가 어린 시기에는 더운 곳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학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올림픽 열리고 있는 동경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가장 더운 곳이죠. 그리고 와서 이제 더운 곳 좀 피하려고 했더니 요즘 한참 더워지고 있는 전주로 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재해하고 좀 멀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익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익산에 계시는 분들한테 예의는 좀 차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쭉 보니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는 그런 땅 위에 약 30만, 29만 2천이라고 쓰여 있는데 약 30만 정도의 그 인구를 가지신 것 같아요. 쭉 나오는 현황들을 봤는데, 중소도시 치고는 뭐 그런 대로 잘 갖춰진 도시가 아닌가.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뭐 상당히 이제 인구가 밀집된 곳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오늘 자연재해 상당 부분 중에 이제 여기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씨라는 거하고 기후라는 걸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상이라 하면 매일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계속 겪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날씨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기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9시 뉴스 끝날 때쯤에 보면 기상 일기예보를 하죠.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후라는 게 있는데 이 기후라는 건 뭐냐면 꾸준히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온대기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오늘은 온대기후, 내일은 열대기후가 아니고 꾸준히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열대기후, 온대기후, 한대기후 막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냐, 일시적인 거냐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려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기후변화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인은 뭐고, 그 다음에 영향으로 뭐 어떻게 해야 현상적으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아마 간단하게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라 그래서 온실효과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온실이라는 걸 지어놓으면 안에가 따뜻하게 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태양이라는 곳에서 에너지를 주고 이 지구 이 덩어리를 덮인다라 그러는데요. 지구가 덮여지는 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지구에 반사돼서 다시 날아갑니다. 덮여지면 온 게 있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먹은 게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 대기층이라는 곳에 이거 계속 줘.
열을 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성질을 가진 이제 기체들이 막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온실가스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가 사실은 많이 없을 때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왔다가 우주로 다시 에너지를 내보냈는데, 얘가 와서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속되면 극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요 근래 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한 몇십 년 사이에. 그전에는 뭐 크게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제가 그 유튜브를 막 보다가요, 어떤 드라마 같기도 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화기도 한데 그 여러 가지 생물들이 수억 년을 살아왔는데 인간은 몇만 년 만에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호모 사피엔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능이 발달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견디지 못하고 멸종할 수도 있다. 이게 왜 멸종하냐, 이렇게 안에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동물들하고 또는 자연하고 우리 인간만의 특성으로 그거를 제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간에게 굉장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라는 것은 태양의 열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시키는 걸 방해해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무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거의 뭐 정설로 나타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1880년부터 2020년 이 기간 동안에 그럼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변화됐냐, 한번 이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뭐 연년 올라가면서 이 이제 붉은색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여기 뭐 1920년대고요. 1940년을 지나서 70년대로 들어오고요. 80년대, 90년대 갑자기 막 빨갛게 되죠.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뭐 급속도로 198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미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제 문제가 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런 현상들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여기저기서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지구 연평균 기온이라 그래서 여기 하얀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있고요. 한반도 6대 도시라 그래서 이게 이제 기온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흰 선은 약 마이너스 0,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쳤을 때 현대에 와서 약 0.5도씨 정도 올라가고요. 예전에 한 100년 근처죠. 전쯤에 한 지금보다 마이너스 0.5도 정도 내려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약 1도씨 정도가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그럽니다. 한반도의 온도가. 근데 문제가 한반도의 온도가 올라간 게 문제가 심각한 건데, 사실은 이걸 견인하는 게 뭐냐, 이 노란색을 보시면 이렇게 낮았던 온도가 여기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도시들이 폭발적으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파리, 런던, 그 다음에 동경, 뉴욕, 이런 곳은 현재 100년 사이에 한 3도 정도씩 올라가 있습니다. 1도, 2도, 3도라는 게 여러분들은 뭐 그냥 사우나 가면 좀 뜨거운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3도가 올라가게 되면 결정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인류뿐만 아니라 웬만한 생물들이 전부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재앙이 닥치는데 사람들이 그냥 1도 올라갔다, 2도 올라갔다, 3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에어컨이라고 하는 쿨러를 틀어서 온도를 좀 낮춘다 또는 난방기를 돌려서 온도를 좀 올린다 그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부에 뭐 1도, 2도 약간 뜨거운 물 왔다고 해서 조금 따뜻하네, 뭐 차가운 물은 좀 참네 이 정도가 아니고 지구 온도가 약 3도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몸으로 느껴야 되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가서 열탕 들어가면 좀 뜨겁다고 냉탕 들어가면 좀 찹다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실감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사람에게 그 체험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면 다 죽는데요. 그래서 체험시키려고 했다가는 수갑 다 차야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도표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대부분 분들이. 근데 그래서 어쨌다라고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부터 이제 좀 그 일어난 현상을 한번 보죠. 이게 우아이따바야나라 그러는데요. 뭐 읽기도 좀 힘듭니다. 페루에 있는 산 정상에 만년설처럼 쌓여있는 빙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년 시간이 흐르면서 86년, 2000년, 2012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빙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날씨가 뜨거워져서 이게 녹았다 정도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보죠. 여기가 이제 북극입니다. 이 보시면 하얀 부분들이 빙하가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1월, 2월, 3월 뭐 이럴 때면 이제 계속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게 점차 없어지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결과적으로 잠깐만. 그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북극이 많이 추워지거나 또는 여기 빙하가 밑으로 많이 떠내려오게 되면요, 우리나라 날씨도 같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떠내려오고 그 기간이 주기적으로 계속되면 우리가 이제 소빙하기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다 녹을 줄은 몰랐죠. 뭐 훅 하고 다 없어지면, 얘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얘가 온도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냉장고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일까?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이 해수면의 상승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요. 해수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열팽창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거꾸로 열팽창이 일어나고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해수 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수면의 높이가. 그 다음에 육지의 얼음이 녹아 바다에 유입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되는 관계를 가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고 이러면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바다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갔다 유입됐다라고 해서 수면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이 녹으면 이게 이제 해수면의 상승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주변, 해변 주변은 다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조금 요거를 수평면으로 딱 보면요, 이쪽은 동쪽은 산맥이 많고 이쪽은 이제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 그 평지가 많죠. 그래서 해수면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쪽은 남고 여기는 물에 다 잠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단순히 해수면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이 해수면이 높아지고 멘틀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위험하죠. 지금 사실 그 이미 해수면이 높아져서 없어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왼쪽이가 한국, 스페인, 그 다음에 이쪽이 미국, 인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래서 뭐 43도가 넘는다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온도가 높다 그러면 37도, 38도 그러면 어우 떠 죽겠다 막 이러죠. 근데 뭐 43도를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가 엄청나게 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하필이면 이제 산불인데요. 제가 2018년부터 19년까지 1년간 미국에 가서 좀 살았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 불이 나가지고요. 제가 살던 그 옆 동네까지도 불이 다 번져서 뭐 주민들을 다 대피하고 그런 일도 생겼는데, 뭐 누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산불을 지른 건 아니고요. 자연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생됐는데, 이제 비도 적게 오고 계속 이제 뭐 그 마찰이 나다 보니까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자세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거는 호주입니다. 호주 산불이 아주 오래 갔죠.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호주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뭐 우리나라에 불 안 났으니까 남의 나라 불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호주 전역이 벌겋게 나타나 있죠. 이게 위성 사진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동물, 식물이 싸그리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동물 개체수 맞추려고 늑대를 풀어가지고 맞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이 나버리면 어떤 한 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쑥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그 생태 분야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테네 그리스인데, 여기는 산불이 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동물한테 물 먹여야 되고, 얘네들은 뭐 사람처럼 막 도망 다닐 수도 없고요. 얘가 굉장히 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청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 사막에 폭설이 왔다. 이게 이제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유학가 있을 때 저기 어디야?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9월 중순부터 다음에 4월 중순까지 털옷에 목도리에 모자까지 쓰고 다닙니다. 털모자까지. 그래, 왜 이러냐 그랬더니 눈은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미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절에 막 반팔 입고 다닐 때입니다. 9월 말 10월 초까지요. 근데 뭐 아주 털잠바에 완전 무장을 해가 다니거든요. 근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 낙타만 놀란 게 아니고 사람도 다 놀랬겠죠. 이렇던 사막 위에 눈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갑작스런 기상이 이변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토네이도라는 거는 많이 생기는데요. 저도 실제로 겪어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상 이변이 속출하게 되는 거죠. 어쩌다가 한번 생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얘는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심지어는 뭐 건물이 날아간다 그러는데 저는 본 적은 없고요. 제가 본 거는 그 토네이도가 쓸고 지나가면서 목재소를 쓸고 지나갔는데, 이 강목이라 그러죠. 큰 나무들이 막 돌아다니다 바람에 쓸려가 날아가는데 콘크리트 벽을 그 목재가 찍고 이렇게 박혀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술 작품인가 했는데 예술 작품이 아니라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만들어놨는 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음에 호주 시드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시뻘겋게 돼 있죠. 생각하기도 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우리나라가 54일간의 기록적인 장마라 그러는데, 원래 사실 이거 생각하고 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원래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비가 많이 안 오면서 이제 다른 일들이 생기는데, 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제 한강에 전면 출입 금지를 하고, 그다음 뭐 차가 물에 잠겼는데 뭐 이런 일들은 뉴스에서 저희가 간혹 봅니다. 그죠? 뭐 둥둥 떠내려가고 있고, 이게 참 이 글자만 없었으면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 아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이거 우리나라네, 이런 일도 있구나. 내가 안 당하니까 이제 잘 몰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뭐 이런 일들은 많이 생기죠. 뭐 전주도 사실은 제가 20년 지금 살고 있는데 전주천도 이 다리가 떠내려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뭐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왔는데 요즘은 한꺼번에 비가 오는 거죠. 예전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1000에서 1600mm가 강수량입니다. 1년 강수량. 근데 이게 한 시기에 거의 몰아서 다 내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는 이런 콘크리트 바닥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비가 오면 땅 속으로 막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스팔트다 이런 걸 해놔놓으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어디론가 쏠려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천으로 다 몰리는 거죠. 그래서 물이 갑자기 범람을 한다든지 이런 일도 생깁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요. 동남아인데 뭐 홍수 나가지고 거의 뭐 집은 다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피난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이거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에 차 줄 세워놨다가 그냥 난리 난 거고 지붕만 보일 정도로 비가 오고. 그래서 크게 이제 저희가 겪을 수 있는 게 뭐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많이 겪지를 않을 뿐더러 이게 뭐 기후변화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요. 홍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요 뉴스를 한번 조금 보시겠습니다. 최근 서유럽 국가들이 100년 만에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대서양을 사이에 둔 북미 지역은 이례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기상이변에 선진국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마을엔 땅 및 하수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붉은 토사가 밀려들어 이전의 형태를 짐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서유럽을 강타한 폭우로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18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례적 대홍수에 견고했던 사회 기반 시설은 맥없이 쓸려갔고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s ist erschreckend. Ich will fast sagen, die deutsche Sprache kennt kaum Worte für die Verwüstung, die angerichtet ist. 유럽 대륙이 폭우로 신음하는 동안 대서양을 사이에 둔 북미 대륙은 연일 기록적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는 지난달 섭씨 50도에 가까운 살인적 폭염으로 일주일 새 7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선 70건이 넘는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서울 면적의 5배 정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동토지대인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도 이상고온으로 연일 산불이 이어지는 상황. 뉴욕타임스는 부유한 국가들이 이상기후에 동시에 강타당하는 재앙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happening all around us and they're going to continue to get worse as long as we keep putting greenhouse gases into the atmosphere.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이 글로벌 식량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신 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냥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상당수의 자료들은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거짓은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해수면이 올라와서 얘는 그러니까 비가 와서 잠깐 잠긴다가 아니고요. 그냥 해수면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던 곳이 해수면에 올라와서 이제 나라 자체가 잘못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의 터전이 없어지니까 무지하게 이제 겁나는 일이죠. 뭐 헤엄 잘 치고 뭐 이러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글쎄요. 바다에 둥둥 떠 있을 것 같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기에는 저렇구나 그러는데 실제로 닥친 사람들은 아마 뭐 끔찍한 일이 아닐까.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것 중에 산불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불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야 붙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세 번째는 적당한 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산불이 난다라는 거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고요. 여름 산불은 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나무에다 불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불 딱 갖다 대면 확 붙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한참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얘가 온도가 일정 부분 올라가야 붙거든요. 겨울에 산불 난다는 거는 단순히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 된 거고, 여름 산불은 우리가 젖은 나무를 태우면 연기는 나는데 불이 잘 안 붙잖아요. 여름 산불은 그 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겨울에 산불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여름 산불은 나면 그냥 눈 뜬 장님입니다. 보고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당해보면, 저는 이제 미국에 1년 가 있는 동안에 실제로 불이 나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피난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폭염이라는 게 오는데, 덥다라고만 생각해봤지 설마 신호등이 녹아내리고 타이어가 녹고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겠죠. 이건 어떤 놈이 와가지고 불 붙여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그게 아니고 정말 뜨거워서 녹아내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볕더위다 그러면 차 위에 본네트 위가 막 뜨거워지고, 일례로 차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도 해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요. 그게 그 이상을 도를 지나치면 이제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겪던 일들은 잘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반찬도 매일 먹던 건 잘 먹거든요. 이상한 거 먹으면 배탈 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 원인 뭐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야? 라는 게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 두 가지를 나눠봅니다. 자연적인 요인이라는 게 이제 이게 기상이변이 생기는 것 중에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화산 활동이 생기거나 태양 활동이 변화하거나, 요거는 이제 태양의 지구가 많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요 위치 변화가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흑점이 커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지구에 변화가 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화산, 여기 뚜껑으로 막으면 화산 폭발을 하지 않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태양 잠깐 절로 어디 보냈다가 데리고 오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꿈 같은 이야기고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외적 요인이 없어도 기후 시스템은 자연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대기나 해양, 육지, 설빙, 생물권 등 각 요소들이 각기 상호작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인위적인 요인인데요. 인위적인 요인은 뭐냐면 이제 인간 때문에 생기는 거죠. 사람 때문에요. 예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좀 살다 보니까 이제 인구 정책이 이래가지고 좀 늘린 거죠. 좀 많아졌습니다. 점점 더 나아가지고 이제 많이 생긴 거죠. 사실 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이런 표가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근데 둘만 낳아 잘 기르려 그랬는데 막 무지하게 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나마 덜합니다. 중국은 하나만 낳아서 기르자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서 좀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숨겨서 막 놓은 거겠죠. 그래서 인구가 지금 거의 배를 늘어났습니다. 이게 참깨가 10바퀴 굴러봐야 얼마 못 가는데 수박 한 바퀴 굴으면 엄청 멀리 가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좀 늘어도 상관없었는데 중국은 하나씩만 더 놓으니까 막 훅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점차 늘어나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처음에는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뗐습니다. 사람 좀 많아지니까 그래 나무 조금 더 뱄네, 좀 많으니까 조금
불안한데 내가 벨 나무 있을까? 아주 많아지니까요. 이제 산에 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활동이 급격하게 변화를 합니다. 살아오면서 세상에 예전에 이런 거 있었을까요? 에어컨이라는 거. 우리가 소위 하는 이런 에어컨 없었죠. 그 시절에 살다가 지금 에어컨이 있는 시대에 사니까 막 쓰는 겁니다. 전기를. 안 써도 되는 걸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안 쓸 수는 없고요. 개발을 했는데 개발한 사람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는데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구가 이제 뻘겋게 되는 거죠. 좀 시원해야 되는데 보기에도 이미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 요인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나무를 배 쓴다든가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쓴다든가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다든가 이제 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요게 조금 덧붙이면요. 이게 이제 그 산업화가 바뀌면서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들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으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거의 3차 산업이거든요. 서비스 산업이 위주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나이키를 만들어서 파나요? 걔네들은 나이키 만들어서 팔면 거기서 일정 부분을 로얄티로 받아갈 뿐이에요. 근데 1980년대쯤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나이키 생산량 약 88%인가 90%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이키 안 만들죠.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요. 그렇듯이 이게 제조업이 점차 옮겨 다니는데 중국은 사실 옛날에 막 기계를 만들고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어느 순간 공업화의 길을 들어서면서 뭐 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동남아 지역 다 합친 인구가 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공업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그 화석 연료라는 거를 갑자기 어느 순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전에 이제 산업혁명을 중심으로라고 한대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자세히 보면 간단한 게 물을 끓이면요. 물의 부피의 1700배의 수증기가 생깁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전기기관이라는 거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과학사를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물 덮여가지고 기관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뭘 했냐면 사람이 다 하던 거를 기계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입고 있는 옷 지금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 200~3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옷감 집에서 함부로 만들지도 못했고요. 그다음 만들면 전부 다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옷 해 입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벗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구멍 났다고 사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양말 기워 신고 했던 거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양말 기워 신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활이 바뀌면서 화석연료를 엄청 쓰는데 얘가 내뿜는 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산화탄소라고 그러죠. CO2. 그러니까 산소 2개의 탄소 하나가 붙어 있는 이 가스들이 나오는데 얘가 아까 말한 온실가스의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이 오면 안 내보내는 그런 가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뭐 쓰레기는 뭐 어떨까 그러는데 이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기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지금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는 음료수의 뚜껑 하얀 거, 저것도 플라스틱입니다.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거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 끌어다 묶거나 이제 불 질러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불 지르면 또 뭔가 나오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쓰레기 그 하치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대하시죠? 좋아요.
그러면 옆집에 쓰레기 하치장이나 집합소를 만드는 거는 우리는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갖다 버리는 건데 저 집엔 갖다 버려도 되고 우리 집엔 놔두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근데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일본에서 쓰레기를 엄청 사들이고 있습니다. 엄청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다음 우리 쓰레기는요, 또 중국에다 갖다 팝니다. 중국에다가요. 이거를 쓰레기를 국가적으로 팔아먹냐 그러는데 진짜 팝니다. 팝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싫어하시죠? 그럼 어디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먹다 버린 걸 너가 먹으라고 주면 저 사람들이 받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싫은 건 안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요인이 생긴데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동물을 먹으려고 잡아서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동물은 지 먹을 것만 잡습니다. 가지고 놀라고 잡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생각해보면요. 내가 살려고 집에 불 좀 떼려고 벌목했다? 그럴까요? 그럼 종이 만들려고 벌목했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종이 막 쓰죠. 근데 오늘도 이게 여기 뭐 쫙 다 나눠 드린 거잖아요. 이거 회수해가지고 나중에 처리하나요? 아니요. 집에 가셔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립니다. 근데 이 자체도 자원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샜는데요. 그 인위적인 요인은 나도 모르게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면서도 개인의 이기심이나 다른 영향 때문에 일으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영향이 생기냐. 근데 앞에 막 홍수나고 막 여러 가지 산불 나고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제 한참 전입니다. 뭐 살기 좋은 사계절이 뚜렷한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공존하는 몇 안 되는 나라. 그 다음에 물이 풍부한 나라. 아주 그 좋은 이미지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송한데 이제 제가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대구에서 사과를 여기서 기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사과 안 납니다. 맛이 없어요. 날이 뜨거워지니까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전부. 그러면 저기 밑에서 살아야 될 물고기들이 이제 여기 와서 막 잡히는 거죠. 우리 잘 먹지도 않은 쓸데없는 것들이 막 잡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되는 명태는 막 저 위로 다 도망가고 없고요. 이게 어느 순간에 변했는데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내 잘못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다 도망간 거 아니냐고. 그럼 원인이 누구냐? 도망갔으니까 도망간 명태를 잡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도대체 얘네들을 저 위로 쫓아보냈냐는 거죠.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명심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연 오시면 대부분 좋게 이야기하고 가시거든요. 왜? 인기 관리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거 문제 있어요 그러면 가고 나면 막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대부분 오시면 인기를 좀 얻기 위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가십니다. 근데 직설적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가슴에 확 못이 박혀야 되는데 잘 안 하시죠. 거의 대부분 안 하십니다. 저조차도 전문가 집단한테나 가면 잔소리를 좀 하는데요. 이렇게 일반 분들한테는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기후변화의 원에 따른 뭐 이런 게 딱 나오다 보니까 가가지고 해줘야 될 말인데 그냥 왔다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요거 더 먹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영향이 있다 그랬는데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좀 나눠볼 수 있지 않냐, 그러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폭염에 의한 건강 위협이라든가 기상재해에 의한 건강 위협이라든가 일단 다른 동물은 차지하고 사람한테 어떤 게 올 수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간접적으로 오는 게 이제 매개체 전염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홍수가 생기면 전염병 생긴다 그러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대기질이 나빠진다. 이게 전부 다 기상 이변 때문에 오는 거죠. 많은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장이 설립돼 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빨리 다 날아가 버리면 괜찮은데 대기에 뭔가 이상 현상이 생겨 가지고 연기가 못 빠져나간다든가, 그다음 알러지 유발 물질에 의한 영향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건물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폭염이라는 거, 열섬이라 그러는 걸 제가 이제 거의 주 전공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섬이라는 거를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폭발적으로 일으킨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실 논문도 없었고,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이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처음에 웃었습니다. 뭐 별거 아닌데. 그러다가 요즘 와가지고 이제 이게 막 폭발적으로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약간 짜증나서 그 소리 했습니다. 전에는 안 찾더니만 이제 와서 왜 찾냐고. 됐다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데, 한반도가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뜨거워지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생기는 거죠. 하다 보니 도시지역 노인들의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성 발생으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이야기인데, 요거를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돌아가실 때 온도가 아니고 나이가 수명이 50세를 근근히 넘었어요. 50세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0을 넘기면 환갑이라 그러잖아요. 막 동네 잔치하죠. 그 다음 70을 넘으면 고희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팔순 잔치한다 그러면 막 동네가 아니라 완전히 막 진짜 난리 나는 거죠.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뭐 아주 진기한 풍경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타격을 받는 거죠. 예전에 없던 타격을.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잘 견디실 수 있는데 급성 질환으로 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고온은 지표면 대기 중에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꽃가루 발생 시기 발생량 증가를 통해 천식, 알러지 환자 발생과 정상 악화 초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상 이변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봄이나 이럴 때 꽃가루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생겼습니다. 조금 요거는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 예전에 꽃가루 알러지인 줄 모르고 걸리신 분들까지 이제 지금은 다 포함돼 버리니까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 다음 기온 상승 영향으로 이제 제4차 매년 생기는 리포트가 IPCC에서 썼다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영향이 그 보고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1850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더웠던 폭염 사건 중 11번이 최근 12년 동안에 발생했다. 요것도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기계가 좋았는지 제대로 관측했는지도 잘 모르니까요. 어쨌든 최근 한 20년 사이에 많이 발생됐다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 다음 장시간 노출될 경우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체열 조절 능력 저하로 일사병이나 열경련, 그러니까 더위를 먹으면 사람이 갑자기 그냥 픽 쓰러지면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등의 고온 관련 질병이나 심혈관계, 뇌혈관계 영향으로 이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폭염은 2003년 유럽에서 약 7만 명을 사망하게 만들었답니다. 2003년에 유럽에서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많이 겪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매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아마 이제 이게 지금 익산시가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폭염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의 위험이라는 걸 좀 보면요. 요게 이제 2001년에서 10년까지 한 10년 동안, 오른쪽이 2021년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입니다. 요 단순히 보면 한 20년 차인데요. 20년 차이 동안에 이 수은주가 엄청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 오렌지색에서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익산이 요 근처 어디 있잖아요. 여기 근처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동네가 되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스팔트를 많이 깔자 뭐 이래가지고 주차장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데, 저는 이제 아스팔트는 조금 반대입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까 이제 토목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토목은 줄 잘 꺾고 차대기 아주 좋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좀 틀리거든요. 야, 그냥 잔디 블럭이라 그래서 좀 지저분해도 그런 거 깔고 물이 땅속을 잘 들어가 가지고 더울 때 수증기가 나오고 식히고 해야 되는데, 온통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덮어 가지고 그냥 절단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올라와 있으니 미리 대비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이 폭염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좀 보면, 뭐 열사병 걸려가 이제 막 사람이 쓰러지고요. 그다음에 여름 산불이 위험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름에 산불 나고요. 그다음에 농작물이 말라 죽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래 보면 영토 때문에 뭐 그러고, 예전에는 땅 따먹게 한다고 이래가지고 많이들 싸웠죠. 근데 앞으로는 식량 때문에 이제 전쟁 날 것 같습니다. 먹을 거 없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광폭하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양식장인데요. 물고기 폐사. 그 다음에 이거는 닭이 620만 마리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해에 닭, 소, 돼지를 합쳐가지고 거의 100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엄청난 손실을 일으킨 건 물론이고, 이 폐사되면 얘네들 다 끌어 묻어야 되거든요, 땅에. 그러면 이제 이 또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라 그래서 이렇게 큰 토마토가 열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변한 거죠. 이게 이제 점점 갈수록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보면 나오고요, 유튜브 봐도 나오고요, 딴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잘 안 듣죠. 아, 그런가? 그러고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건강 위협이 있는데요. 폭풍과 홍수로 인한 사망과 재해가 증가된다. 앞에는 이제 폭염이었는데요. 1960년대 이전과 이후 발생 건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 기점을 1960년대로 잡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그 건설을 시작했던 게 한 80년, 70년 말 80년대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다음 2007년의 경우 15개 대형 사건 중 14개가 홍수, 가뭄, 폭풍 관련.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게 이제 거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재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옛날에 사라오 태풍이라고 그게 1900 몇 년도, 70 몇 년도인가? 제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을 자세히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는데, 요 근래에 왔던 게 사라오보다 더 큰 게 왔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꾸준히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관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쉽게 막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고요,
꾸준히 가다가 뭐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예측하기도 쉬웠는데 이건 뭐 갑자기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전에는 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계속 오는 장마였는데 요즘에는 장마라는 게 낮 시간 동안에 괜찮다가 한 2-3시간 정도 스코올라 그래서 열대성 호우로 확 때리고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거를 기상청에서 이제 막 컴퓨터 시뮬레이션 합니다. 근데 잘 안 맞아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가 해도 잘 안 맞죠.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맞춘 사람이 옛날에 그 9시 뉴스 말미에 나왔던 김동완 통보관이라는 분이 잘 맞추셨대요. 계산도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몸이 반응을 했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 올 것 같아. 그럼 진짜 비 오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빨래 걷어라, 비 올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비 오거든요. 그 기상청에서 수백억 들여가지고, 슈퍼컴퓨터 돌려봐야 안 맞아요. 근데 원체 안 맞게 돼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늘 몸 안 좋아 뭐 비 올 것 같아 그러면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옆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도 어떨 때는 이득이 됩니다. 그분들 잘 보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물 부족이라는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석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 유럽으로 이제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대부분이 생수를 사 먹는데요. 우리나라 생각하고 수돗물을 받아서 딱 마시면 정확하게 옵니다. 30분 정도 지나면 화장실에 가셔야 됩니다. 관장을 하시는 거죠, 그냥 쉽게. 근데 그 석회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단순 복통이 아니고요. 까딱 잘못하면 이제 장이나 위장에 치명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물이 풍부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물 부족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오염된 물이 공급됩니다. 요즘 뭐 연일 도쿄만에서 오다이바라 그러죠. 거기 지금 뭐 똥물이 됐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하수도가 너무 오래된 형태라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하수도관을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동경이 굉장히 크거든요. 반경이 50km입니다. 직경 100km의 도시거든요.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좀 통이 커서 집을 크게 짓잖아요. 뭐 40평대짜리 아파트다. 일본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 6년 8개월 살았는데 거기서 만약 2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았으면 소원이 없었겠어요. 진짜 집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쁠 텐데 진짜 작아요. 진짜 작아요. 그 안에 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오염된 물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 오면 이제 이런 거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염된 물 식품 때문에 전염성 질병이 확대되고 설사질환, 소아 사망 원인 가운데 두 번째로 흔한 질병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 그 장염 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염 걸리면 딱 그거 합니다. 소금 좀 먹이고 미지근한 물 계속 먹여가지고 계속 설사시켜가지고 안에 있는 대장균 쓸어내면 낫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전부터 써온 방법이거든요. 근데 미국 갔더니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애가 그 장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 데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장염인데 그냥 따뜻한 물 좀 먹이고 푹 재우고 뭐 이러면 끝날 이야기인데 병원을 데려가니까 미국에서 큰일 났다고 검사해야 되겠다고 검사하는데 반나절 걸려요. 검사만 딱 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뭐 피 뽑고 뭐 이런 간단한 검사만 딱 하고 나오니까 200만 원 나와. 돈 없으면 죽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병원 가나요? 장염 걸려 배 아파 이러면 뭐 약 좀 먹이고 물 먹이고 이러면 뭐 한 이틀 있으면 낫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소아 설사 질환 그러니까 장염이 사실은 위험한 병인가 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흔한 질병이래요. 그다음 매년 180만 명의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다. 이 오염된 물로. 근데 우리는
물 먹고 죽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있다는 소리는 제가 뭐 거의 못 들어봤고요. 뭐 급하게 마셔가 체해서 죽을 수는 있겠지만은 물 먹고 잘못되어 죽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식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염된 물을 마시고 애들이 죽습니다. 그냥 막 죽어 나가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너무 심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대기업에서 가서 식수 사업을 해줬습니다. 다 해줄 수는 없고요. 군데군데. 근데 이런 그 일들이 뭐 내일 아니니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그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엄청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왜냐하면 내가 저기 태어났으면 저 꼴로 살았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운이 나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 질병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메르스라고. 그래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저기 그 중동 지역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아라비아 계통 그쪽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SFTS라고 하는데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그래가지고 피를 쏟으면 멈추지 않고 막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열 질환.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미세먼지 그래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담배 태우시는 분? 괜찮습니다. 야단 안 칩니다. 환경하신다고 진짜 담배 안 태우시는 것 같은데요. 담배에 크게 우리가 그 담배 가게에 쓰여 있는 게 두 가지가 쓰여 있죠. 니코틴하고 타르라고. 그 타르가 뭔지 실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여기 아스팔트 깔 때 보면 뭐 시커먼 액체 뿌리죠. 그게 타르입니다. 전 담배 피웁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집사람한테 꾸중 많이 들어요. 담배 끊으라고. 근데 그게 폐에 들어가면 여기 남습니다. 어떻게 되냐? 찐득찐득한 게 남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막 이렇게 달리기 오래 하면 숨 헐떡헐떡 걸리잖아요. 왜요? 이 의학적 상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담배를 피우면 폐에 그 시커먼 타르라는 게 계속 뭉쳐가지고 쭉 늘어지거든요. 안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폐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받치고 있는 게 횡격막이라고 해서 우리 복식호흡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뛰면 이게 복식호흡을 해줘야 되는데 폐가 늘어져가지고 밑으로 누르고 있거든요. 이게 올라왔다 내려가야 되는데 못 올라와요. 꾹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볼 건 아니고요. 이게 왜 생겼는지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상이변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 집에서 담배도 안 태우시는 여성분들이 폐암 걸려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남편분들 조금 이제 뭐 저도 가정이 있지만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밥 하다가 생기는 일이 많거든요. 특히나 기름에 튀기는 거, 그거 뭐 거의 쥐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남편이 혹시 집에서 뭐 튀겨주나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걸릴 것 같으면 같이 걸려야 되는데 꼭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세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남자도 안 걸리는데 여자가 뭐 걸린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르보다 더한 식용유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해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주방에는 후드라는 게 있습니다. 트시면 훨씬 줄어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후드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세요. 냄새 뺀다고 생각하는데요. 냄새 이외에 다른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레인지 후드 위에 이렇게 걷어가지고 씻다 보면 막 찐득찐득한 거 나오죠. 그게 전부 기름때거든요. 그게 안 틀면 어디로 가요? 사람 이불을 통해서 폐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 친구가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오래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반성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매개체 질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온 변화, 강수량 변화로 매개성 곤충의 분포를 변화시키고 개체수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활동 시기가 확대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모기도 이 일종입니다. 말라리아 같은 거 오고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있어야죠. 말라리아, 댕기열, 뭐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뭐 의학 지식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잘 적어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콩의 원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콩이 어느 나라 그 원산지인지 아시나요? 미국. 오케이. 예? 이제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한국입니다. 모르셨죠? 그리고 콩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식물들은 종자를 외국이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거라고 가져가 버렸죠.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콩은 그분이 순천대 교수님이 전남대 교수님이셨나? 퇴직하시고 지금 진주에 살고 계신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모든 콩종자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콩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다국적 기업도 이분의 그 콩종자를 뺏으려고 뺏는다기보다는 연구비 줄 테니까 그 콩종자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 내가 돈 어디 필요하냐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지키신 거죠. 살아 계십니다, 아직. 근데 이 그 기후 변화에 민감한 농업 중심 국가에서 심각한 영양 실조가 증가한다. 이게 이제 듣기에는 웃기는 소리죠. 아니 이렇게 뭐 농업 중심 국가면 일단 먹는 거는 괜찮아야 되는데 농업 중심 국가가 영양 실조에 걸린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쌀 많이 키운 나라에 소 많이 안 키웁니다. 그죠? 쌀 많이 태국 이런 데는 막 산모자 가죠. 그 나라에 소 많이 키우나요? 아니요. 제가 2007년에도 미국 가서 1년을 살다 왔는데 우리 집에 꼬마를 데리고 왔는데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래요. 아빠 소다 이래요. 지나가는데. 그런가 보다. 한참 지나가는데 아빠 소 또 있어. 또 지나가는데요. 계속 있어. 1시간을 갔는데 다 소예요. 들판에. 그러니까 한두 마리 보이는 게 아니고요. 때로요. 그러니까 텍사스는 사육을 합니다. 근데 뭐 지나가는데 계속 소가 보이니까 애가 소다 이랬다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놀란 거죠. 소 너무 많다 이거죠. 근데 이게 어떤 나라는 괜찮은데 어떤 나라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약 350만 명이 식량이 없어서 죽는다. 뭐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는 대부분 없어서 못 먹고 죽는 기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텔레비전 보면 뭐 유니세프 그래가지고 뭐 저거 기부합시다 그러잖아요. 뭐 얼마? 1,000원인가를 주면 뭐 몇 명을 먹일 수 있다라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웃고 즐길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식량 전쟁을 안 겪으려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일어났던 일들, 원인, 그 다음에 어떤 것 있었냐 뭐 좀 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겪으실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히나 지금 한참 시절에 폭염, 온열 질환, 열사병 같은 거요. 그다음 태풍이나 많은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대처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요거는 광주나 또는 다른 타 시도에서 그 포스트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가워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먼저 폭염이라는 거에 일어나면 그냥 우린 더우면 머리 좀 아픈가 보다 막 이러잖아요. 큰일 나십니다. 큰일 나십니다. 열사병이라는 것 때문에 두통 온다 그러는데요. 잘못하면 이게 다른 걸로 번집니다. 그 다음에 열경련, 그 다음에 이제 실신하죠. 쓰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열부종, 탈진은 뭐 대부분 다 아는 거고요. 일사병, 열사병은 뭐고 일사병은 뭐냐. 근데 열사병은 뭐고 일사병은 뭡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물었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열사병은 뜨겁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일사는 뭐냐면 태양빛을 너무 강하게 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외국을 가보면 막 햇볕 나오면 전부 다 막 나가서 옷 다 벗고 막 일광욕 하죠. 우리나라에 이 더운 여름에 일광욕 하겠다고 나가면 거의 죽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1년 가봐야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잘 못 맞으니까 이제 하는 거고, 우리는 늘상 보는데 이렇게 뜨거울 때까지 할 이유는 없는데 나갔다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양산만 들고 다니면, 여자분들 양산만 들고 다니면 애지간히 다 피할 수 있습니다. 햇볕만 바로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르죠. 덥다 그러면 영어로는 hot입니다. hot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참 웃기죠. 후덥지근하다. 후덥지근하다. 습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강한 게 아니고 습기를 타고 이게 몸에 직접 오는 열이거든요. 받으면 죽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우나 가면 덥지 않습니까? 찜질방 가면 막 엄청 더운데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숨이 팍팍 막히는데. 구태여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는 막 엄청 뜨거운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들어가셨다가 일사병으로 겨울인데 찜질방 가가지고 일사병 걸리면 어쩌냐. 근데 잘들 하세요. 특이한 민족이라 그러더라고요. 미국 애들이. 아니 저 뜨거운데 왜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그러는데 뭐 웃기는 거죠. 저거 볼 때는 뭐 더워 죽겠는데 시원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 대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물 자주 마셔라.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죠. 양산 같은 거 쓰거나 아니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뭘 해라. 그 다음 가능하면 낮 12시에서 오후 5시 더운 시간대에는 돌아다니지 말라, 햇볕에. 그 다음에 매일 기온, 폭염 등의 특보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 어린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요거를 자주 보셔야 됩니다. 애들은 뜨거운지 차온지 구분 안 합니다. 그냥 뭐 친구 만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죠. 나갔다가 이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실려오는 소아과에 애들이 실려옵니다.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애들은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엄마 아빠들이 볼 때는 햇빛에 나가지고 쓰러졌다 그러면 막 무조건 병원 가서 죽는지 뭐 살려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죽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창문이 닫힌 실내나 차에 홀로 두지 않기. 이게 이제 그 생각 없으면 이제 이런 일들 벌어지는 거죠. 뭐 잠깐 마트에 들어가는데 시동 켜놔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끄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가 자니까 놔두고 갔다 오면 되겠지. 들어갔다가 이것저것 사다가 애가 차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사고 돌아다니다가 나오니까 애가 막 벌겋게 익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흔히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염일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시에서 폭염주의보나 경보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열 질환이라는 게 이제 앞에 이야기된 열사병이나 열탈진, 열실신, 뭐 열부종, 열경련 등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본인의 몸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뭐 양산을 쓴다든가 아니면 물통을 좀 들고 다니신다든가. 특히나 이제 그 여자분들은 좀 덜 하신데요. 남자분들은 이 손에 뭐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나 들고 다닐까, 뭐 우리가 뭐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가방 들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물통 정도는 좀 여름에 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와가지고요, 완전 세상을 뒤엎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내에서는 사람 간의 거리 두기를 좀 하시고, 예를 들면 뭐 그
오늘 사실은 와야 되냐 안 와야 되냐 어제 막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신문이나 막 텔레비전에, 근데 다행히 어제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온열 질환 대처법인데요. 이게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의식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의사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하라는데, 때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자리에 놔둬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옮겨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쓰러졌을 경우에는 손을 대서 옮기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것에 실려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사람이 들고 가다가 흔들리거나 이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그렸는지 아주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따가웠는데 태풍이 호우주의보 그래서 지역적 편차가 크다 그랬는데, 익산은 원래 비가 많이 왔나요? 그죠? 근데 뭐 꼭 홍수 나는 데만 납니다. 뭐 저기 해변가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익산은 조금 거리가 멀기는 합니다만 군산 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태풍이라는 게요, 태풍이라는 게 우스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오른쪽 동쪽으로 지나가면요 우리나라에 피해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서쪽으로 지나가면 피해가 크게 옵니다. 이게 그 태풍에 도는 바람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서쪽으로 올라오면 피해가 커집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서쪽으로 태풍이 올라온다는 뉴스가 나오면 유심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직업병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많이 예전에 공부하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태풍 온다 그러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서쪽으로 온다 그러면 긴장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무슨 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다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재난 안전 정보를 우리 이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쉼터 같은 거 찾거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디딤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가시면 안전 디딤돌이라고 치면 나타납니다. 그럼 요걸 딱 클릭해서 찾아가지고 이거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 까시는 거죠. 깔면 이제 이런 게 뜹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설 정보라는 게 뜨죠. 내가 이제 무더위 쉼터를 찾고 싶다. 그러면 요걸 눌러가지고 여기를 누르면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 내가 가고 싶은 곳, 예를 들면 익산시 무슨 동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나오고 뭐 나오고 이래가지고 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경로당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몸이 좀 이상해. 그러면 뭐 병원 건물이나 아니면 은행 건물 있죠. 은행 건물 이런 곳으로 잠시 들어갔다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좀 빨리 가가지고 일 빨리 끝내고 가야지 하다가 이제 일을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피신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말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뭐 소나기는 피해서 가라고. 근데 조금 뭐 비 좀 더 맞으면 되지가 아니고요. 가능하면 피해서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구 환경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거냐? 이제 뭐 지금 상태로 가면요,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랬는데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웬만한 생물들은 다 죽을 거고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앞에 농업이나 또는 환경 분야나 그다음에 생태계 분야 다음 시간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잘 그런 걸 좀 몸에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래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이런 거 할 때 꼭 제가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교육을 해도 어릴 때 받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머릿속에. 근데 어린 학생들한테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은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받아야 나중에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 지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안 하죠. 근데 애들은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뭐 그 감사합니다가 딱 나올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불볕더위가 돼가지고 북극곰이 하얘야 되는데 위에가 등이 다 탔어요. 이제 그림을 그렸겠죠. 북극곰이 살려면 추워가지고 막 이 빙하들이 많이 있어가 그 위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잡아먹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잡아먹을 것도 없는 거죠. 완전히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완전히 너무 말라가지고 이거 뭐 북극곰이라고 생각하긴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인간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죠. 이제 점차. 그래서 먹을 게 많으면 초장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짐승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이 동물들은 그 아무거나 막 잡아먹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먹을 만큼만 잡거든요. 뭐 앞에 사람이 보였는데 지금 좀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럼 사람 잡아먹겠죠. 근데 10명이 지나가는데 그럼 10명을 다 잡아먹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명만 잡아먹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쟁 나면 다 죽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람과 동물의 습성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북극곰입니다만은 인간에게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는 누구의 것인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지 동물들한테 물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동물 보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면 웃을 겁니다. 호랑이가 볼 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뭐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봐줄까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것이고 따라서 인간이 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 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옆도 좀 돌아보시고요. 뭐 내가 지구에 대해서 뭐 할 게 없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딴 사람이 하겠지 나 아니라도. 근데 그게 몇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초반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다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면 하실까요? 아무도 안 좋아하시겠죠. 그럼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내버린 쓰레기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는 우리 집에서 처리해라. 그게 가장 좋다는 거죠. 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근데 모두들 나는 소비하고 버리는 것만 생각하고 내 옆에서 처리한다는 생각을 누구도 안 하는 거죠. 싫은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본인만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감정이나 이런 걸 좀 추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 오늘 강연은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이 PPT들을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뭐 도와줬다기보다는 제가 강압적으로 자료 좀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준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데서 발췌해 온 것도 있고요. 일부는 제가 그 밑에다가 출처를 밝힌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주신 거라서 이분들한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1시간 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귀에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살아보다 보면 지금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나 스스로 겪으시거나 여러 형태의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생각하셔가지고 지구는 내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의 것이라는 것을 꼭 여기시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 피운다 그랬는데요. 담배 끊으려고요. 담배도 담배 연기가 지구를 상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요거도 먹으면서까지 뭐 나쁜 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언제 끊을지는 약속은 못 드립니다만 가능하면 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내 건강하시고 코로나에 항상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